8월 29일 수요일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정부의 파리부동산 대책 등으로 침체됐던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일반 분양이 1000가구 이상 나온다는 소식에 방문객들이 줄지어 찼습니다. 특히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돼 젊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좋은 입지도 한몫했습니다. 부산의 중심 입지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운대뿐만 아니라 남포동이라던가 구도심 쪽으로도 접근성이 좋다. 이런. 올해 말까지 부산에는 아파트 3만 6천 세대가 새로 분양됩니다.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분양 소식에 우려도 나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은 파리 대책 이후 침체에 빠졌습니다. 부산 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고 미분양 주택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다 보면은 부산 지역에서 하락했던 가격이 회복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부산시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더 지켜보자는 자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일광면을 제외한 부산 기장군을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지만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6개 지역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세계 사격선수권 대회가 모레인 31일부터 경남 창원에서 열립니다. 역대 치러진 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선수들이 출전해 기량을 뽐낼 예정인데요. 창원시는 대회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창원 국제 사격장입니다. 사격 국가대표팀이 훈련을 합니다. 외국 선수들도 경기장 적응에 한창입니다.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입니다. 창원시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경기장에 366억 원을 들였습니다. 사격장 크기를 넓히고 전자 표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제 규격을 갖췄습니다. 클레이 사격장은 목표물인 접시와 주위 배경색을 다르게 해 경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시설이나 규모가 커져서 다들 좋아하고요. 4대나 이런 배경 자체도 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내기에 적합한 좋은 사격장입니다.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는 축구 월드컵이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처럼 단일 종목 가운데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국내 개최는 1978년 서울에 이어 40년 만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북한 선수단도 22명이 참가합니다. 전체 참가 선수단은 4,20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20년 동경올림픽을 대비해서 많은 국가에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전지훈련장으로 홍보를 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이번 사격 대회를 통해 창원을 세계에 알려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 거듭나게 할 계획입니다.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는 오는 31일 개막해 다음 달 15일까지 열립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인천시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에어컨과 난방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에 예산 4억 원을 먼저 투입할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 아파트 단지 경비원은 모두 5,911명, 환경미화원은 4,561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0%는 휴게실 자체가 없거나 냉난방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 문화재연구소는 원주 흥법사지 발굴터에서 통일신라시대 금동 열애 입상을 출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동 열애 입상은 높이 7cm 크기로 대좌 위에 불상이 놓여 있는 형태입니다. 연구소는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주조 기법과 도금 방법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45호인 흥법사지는 신라시대에 창건돼 고려시대까지 융성했던 절터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도내 공립과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어제 무상급식 비용이 추가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누리과정비에 급식비도 포함돼 있지만 원비를 내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운영비 명목으로 사립유치원은 급식비로 지원됩니다. 전라남도가 구제역 방역대책 5개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소와 돼지 등 가축 전체에 백신을 접종하고 항체 양성률을 소 99%, 돼지 88%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17개 사업에 예산 1,55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가축 전염병 예방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7년까지 도심지에 나무 3천만 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나무 심기 사업은 도심 열섬 현상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흡착 기능이 뛰어난 큰 나무 위주로 심고 시민과 기업 등이 함께 범시민운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